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이제는 한번 오전 한번 방송 해볼까요? 이제 새벽 방송 했으니까 오전 방송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 증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정말 빠지던데 그래도 늦은 오후 시간에 미국에 주가가 슈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그 미장이 빠져버리면 우리 국장도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많이 속상해한 분도 많았고, 또 미국 종목, 미국 기업에 투자한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거의 처참하게 많이 깨져가지고 거의 뭐 마이너스 손실인 분들 꽤 많았을 겁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믿음까지는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미국 기업도 나름이에요. 나름. 좋은 기업을 찾아야지 이상한 기업 찾아가지고 투자했다가는 쪽박 차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국내 주식 우량주를 잘 선택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미국 증시는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고, 일단은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FED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이제 급등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일축을 했어요. 일축하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나타낸 겁니다. 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932.27포인트예요. 오늘은 34,061.0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124.68포인트 올라서 4,300.17이에요. 4,300.17로 거래를 마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하고 S&P 지수 모두 2020년 이후에 최대 1일 상승폭,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01.10포인트, 3.19%죠. 올라가지고 12,964.86으로 장을 마쳤어요. 나스닥이 401포인트 정도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고, 이날 보니까 2.969%죠. 이걸 출발해가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2.963까지 하락을 하더라고요. 조금 하락했죠. 월스트리트에서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연준은 그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하고 6월부터 대차제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해요.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상이었지만은 투자자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별다른 악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파월 의장이 향후에 더 공격적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증시가 급등을 해요. 그리고 이 같은 발언이 시장의 우려를 불식키는 데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됐고, 하여튼 그 75pp 인상 카드 이거를 테이블에서 내려놓는 것은 아주 현명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준 원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인격인 그 연방준비제도가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니까 하여튼 연준은 40년 내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맞서기 위해서 더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그 정책 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FOMC라고 하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기서 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기로 만장일치죠. 의결을 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는 0.75%에서 1%로 높아진 겁니다. 하여튼 올 들어서 두 번째 금리 인상이고 2000년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 그 팬데믹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거의 0% 가까이 유지했었어요. 연준이. 연말까지는 한 2.5% 정도까지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많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또 연준은 약 9조 달러에 달하는 그 국고채하고 그 주택담보보증권을 오는 6월부터 이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할 거다. 그 연준의 그 대차제도표는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 2배가량 그 불어났습니다. 연준은 그 6월부터 그 증권이 재투자 없이 만기가 되도록 그 해가지고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계획인데 6월부터 그 보유한 국채 있죠. 국채하고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달 475억 달러 정도 해가지고 줄일 겁니다. 계속 줄일 거예요. 9월부터는 궁극적인 목표인 950억 달러죠. 950억 달러씩 줄여 나갈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연준의 대투자조표 축소는 금융시장에서 힘을 빼면서 장기 차입 비용을 끌어올려 가지고 궁극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를 강화를 하겠죠. 그리고 주택시장 냉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앞서서 3월 회의에 대타제조표 축소 과정이 약 3년이 걸릴 것이다 말을 했거든요. 시장은 이 발언이 약 3조 달러 정도의 감축을 시사한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그 팬데믹 이후에 첫 대면 기자회견에서 그럽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그 추가로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다음 수차례 회의에 그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넓은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이 같은 발언은 뉴욕 증시에 오히려 안동을 줬다했죠.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향후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75bp 올릴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는 FOMC가 오는 6월 정례위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낮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현실화될 경우 1994년 이후로 최대폭의 단일 금리 인상 기록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날 파월 의장이 위원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추측을 반박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결국 일제히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파월 의장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연준은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매우 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1분기 전체 경제활동은 소폭 감소했지만은 가계지출하고 기업의 고정투자는 호조를 유지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지고요. 실업률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팬데믹하고 관련해가지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또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광범위한 물가 압박 등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러시아 그 전쟁에 대해서도 FRB는 그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면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 침략과 관련한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것 같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도 공급망 중단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연준이 다음 두 차례 정례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죠. 대차자조표는 2004년 팬데믹 이전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날 금리 발표 전에 그 JP 모건 회장이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였어야 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조금 늦었다. 그들이 빨리 움직일수록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그 연준의 그 조치가 연착륙으로 이어질 확률과 완만한 경기 후퇴 가능성은 각각 한 3분의 1로 내다보는데 하지만 그는 그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통화 긴축보다는 세계 경제의 더 큰 위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의도대로 작동 중이나 제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할 뿐이면서 확정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탱크다. 뭐 그렇게 덧붙이네요. 그리고 현재 보니까 또 금리 결정에 관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주가가 현재 시장이 책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짧을 것으로 보는데 연준은 경기지표 둔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높이려 하고 있다고 모 투자전략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보니까 또 얼마나 오래 연준이 50bp씩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이코노미스트도 있어요. 1990년대 초반에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는 5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연착륙을 달성한 유일한 사례였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착륙 또는 연착륙과 유사한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파월 의장은 얘기를 하죠. 불황 없이 물가 안정을 회복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연준 발표 이후에 그 상당수의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죠. 애플도 4% 정도 올랐고, 알파벳이 4.19% 상승했어요. 메타 5.3%, 테슬라 4.7%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2.9%, 넷플릭스 2%, 아마존 1.3%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반도체주도 동반 강세를 보여요. 엔비디아 3.7%, AMD 9%는 올랐습니다. 보니까 인텔이 3.2%, 마이크론 3.3%, 퀄컴 3.3% 정도 상승을 했죠. 리비안도 한 6% 올랐고, 코카콜라 3% 올랐네요. 보니까 캐타필라 4.1%, 스타벅스 9.8%. 와, 스타벅스 많이 올랐네요. 맥도날드 3.4% 올랐습니다. 그 국제유가 강세 에너지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죠. 엑슨모빌 3.9%는 올랐네요. 보니까 옥시덴탈 3.9% 올랐고, 그리고 금융주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JP모건 3.3%, 뱅크 오브 아메리카 4%나 올랐고, 반면에 저조한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은 리프트는 많이 빠졌네요. 29% 거의 한가 맞았습니다. 하여튼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이 배럴당 5.14달러로 올랐어요. 107.55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지금 7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5.527달러, 5%는 올랐어요. 110.24달러 기록 중이고, 금 가격은 상승을 해요. 온스당 11.70달러, 1882.30달러고요. 달러와는 약세, 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0.9% 정도 내려서 102.51을 기록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9%나 올랐어요. 3.9%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업들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AMD가 9%나 올랐어. 엔비디아 3.7%, 인텔 3.2%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퀄컴도 3.3%, 그리고 마이크론도 3.3%는 올랐어요. TSMC 2.5% 오르고요. 하여튼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국장 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 오늘은 5월 5일이니까 쉬시고 5월 6일 날 이제 국장 열리면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전 시간 보내시고요. 나중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